이제 문법은 어떨 때 어려우냐면 이번에 국가직에서 문법 문제 4개 나왔는데 다 문장에서 틀린 거 혹은 맞는 거 찾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밑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밑줄 문제가 좀 쉽죠. 밑줄을 그어주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 제일 어려운 유형으로 4개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형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유형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한 하나하나 다 보라는 문제는 그 전체적으로 막 굉장히 특이한 걸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길이가 있는 문장에서 약간의 복잡한 문장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로 하지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문법을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다 뭐 어디서 이제 정말 특이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모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표준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도 클리닉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문법 문제가 뭐 많이 학생들이 볼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문법 문제인데 그 문법 문제 자체가 엄청난 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 내잖아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능동 수동인데 한이라고 하냐 된이라고 하냐 해석이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수일치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또는 시제 이런 것도 했다 그래놓고 한다 이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접속사 이런 것도 접속 잘못 쓰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말이 되게끔 문장을 써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지 뭔가 특별한 문법을 막 외워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요새는 그런 거 되게 좀 촌스럽기 때문에 제 말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문법을 외워야만 푸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촌스러운 문제잖아요. 되게 구식이고. 근데 거기서 벗어난 지 오래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읽어서 무슨 말인지가 자연스러운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그래도 어렵다면 이제 되게 디테일한 문법, 아까 얘기하다 까다로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이 어려운데 문법에는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완성한 상태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해서 이 과정 전체 과정을 100으로 보자면 처음에 시작해서 한 50 정도까지 학생들이 계속 묻는 게 무조건 이럽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이때 이거는 무조건 그런 겁니까? 라는 거를 처음에 막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이런 겁니까? 라는 얘기를 공부를 50 넘은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로 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지 이때 무조건 ing고 이때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벌써 50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예, 벗어나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떤 조건일 때인지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돼요. 이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법에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맥락상 괜찮을지 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 공부를 하다가 자꾸 문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면 된다라는 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동사를 포함한 복잡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절이 막 계속 있어. 막 이러면 나중에 이제 혼미해져. 예. 이런 거를 이제 노리는 문제들이 이제 실력을 이렇게 브레인 테스트를 많이 하는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렵죠. 그다음에 종속절이 계속 나와 뭐 이러면은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준동사도 그렇지만요. 얘의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줘야 되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어순이 바뀌는 거 도치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시작을 막 형용사로 하고 동사 나오고 뒤에 주어 있는데 뭐 수일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정도. 사실 이 어순 변화는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게 아니어서 나중에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영역, 그러니까 준동사나 종속절이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뭐 주어 동사가 계속 나오니까 머리가 이제 이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쓰는 게. 근데 어순은 그냥 뭐 항상 문장에는 뭐가 있고 문장에 뭐가 있는데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모든 주어의 품사가 명사. 그러니까 그 품사하고
모든 주어는 명사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주어에는 항상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만 지켜주면은 쉽게 갈 수가 있고 어떤 요건에서 도치를 해줘야 하는가 하는 것도 도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so 형용사 앞에 나왔다 뭐 또는 if 생략했다 부정부사로 시작했다 뭐 몇 개 안 되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도치 유형은 한 50% 너머로만 가고 나면은 사실은 많이들 할 수 있는 것이고 50%를 넘더라도 아까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단계를 가더라도 막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복잡한 사고를 처리하기가 좀 힘든 거죠.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은.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거는 잘못 옮긴 걸 고르라는데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을 I'm only too glad to accept it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은 투투용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투투용법이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너무 뭐뭐하다, 뭐뭐하기 이렇게 돼서 그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 그러니까 사실 이걸 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설을 쓸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없다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근데 너무라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나는 I'm only too glad 하면 오직 너무 기쁘죠. to accept it. 그것을 뭐라고 읽게 돼요? 받기에는 너무 기뻐요? 아니면 받게 돼요로 들리세요? 제가 정말 기쁠 뿐이죠. 그거를 받게 돼요. 받기에는 기쁠 뿐이죠. 이런 얘기는 아니죠. I'm only too glad. 기쁠 뿐이죠. to accept it. 그걸 받게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I'm only too glad to accept it. 그것을 받게 돼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only to가 되면 얘기가 뭐 오직 이럴 뿐이죠.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all too glad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투투용법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그녀는 전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긴 하다. 그런데 전적은 아니다. 예, 이런 이제 미묘한 것을 표현해 주셔야지 돼. 행복하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한국말로도 전적으로 행복한 것은 전적은 아니다. 행복하긴 하지만 전적은 아니다. 이러니까 이 말을 적당히 영어로 옮길 때 she's not at all happy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she's not at all 하면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 이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완전 불행하다 이런 말이 돼서 완전 부정이 돼버리니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She's not completely happy 이렇게 바꿔주셔요. 만약 이 말을 하려면 she is not completely happy는 아니다. 그러면 completely happy는 아니고 partly happy이긴 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다. 그러면 거의 없다니까 일단 시작은 같이 읽어보죠. 소리 내보세요. 자, 영어로 there are few. 이 말 무슨 말이 there are few는 거의 없다. 그다음 있다 해도가 영어로 if any 한 명이라도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있다 해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few such men 하면 such 우리나라 말에 그러한 사람 such 그런 사람 이러니까 복수명사 잘 만들어줬네요.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러면 자 it takes 무슨 말이에요? 걸리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 it takes를 딱 보고 걸리다. 그러면 이제 뭐가 걸리냐면 it takes up 잡아드는 거고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let alone 무슨 말이에요? let alone 혼자 놔둬라. 예, 사실은 그거죠. 이제 let alone이라는 말은 그냥 혼자 놔둬라. 얘는 그냥 놔둬라. 왜? 얘는 왜 그냥 놔둬요? 말할 것도 없으니까. 놔둬. 얘는 건드리지도 마라. 말할 것도 없다 얘는. 그러면 뒤를 보면 the expenses는 그냥 놔둬라.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게 let alone이죠.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말하는데 그런 다른 표현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라는 그러니까 let alone과 같은 말은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는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much more 이걸 써줘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much less냐, much more냐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써주실 때 뒤에 있는 것이 더 많이 그든다 이러면 뭘 쓰시고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더 들지 이러면 much more.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더 안 되지 이럴 때는 much less.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야 뭐 훨씬 더 걸리지 이런 얘기니까 much more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예. 아니 뭐 still more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그럼 표현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옳은 것을 찾자. 아까 답 나왔나요? 아까 맞는 게 있었나요? all too glad 그거 맞다는 틀렸고 틀린 거 아까 그 문제 끝났고 2번은 넘어온 거군요. 예.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을 고르겠어요. 옳은 것을. 자 그럼 이렇게 긴 문장에 나왔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면은 주어 동사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그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자 이거 주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일치를 시키고 동사를 보고 나면 이 뒤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모르시면 인터넷에 뭐 유튜브 같은 데 가서 강수정 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가서 강수정 영어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공단계 여러 가지 무료 강의들 보면 문장의 구조 설명하는 강의 최근에 했던 게 있어서 보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to practice summarizing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자, practice의 주어는 지금 안 나왔죠. 왜냐하면 주절에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to practice summarizing 하면 이것을 연습하기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겠다.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 이랬는데 자, practice란 동사 다음에 to를 쓸 거냐 ing를 쓸 거냐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연습하다 하고 어울리는 건 할 아니면 하는. 네, 그래서 practice 다음은 ing만 써야 돼요. 일단 맞았고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좋았어요. 준동사 형태 좋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잠깐만 그러면 practice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줘야 되는데 summarizing을 연습한다라는 주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어야 한다. 자, after watching a program 예, 이것도 역시 부사네요. 그래서 이제 after 다음은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제 TV를 보고 난 후에 그다음 주어인 사람 맞네요. 부모님들이 can turn off the TV 좋죠? 주어 동사. TV를 끄고 그다음 ask 물어본다 다음에 how 어때요? 아주 좋죠. 자, 여러분 how 해석이 뭐고요? 어떻게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이야기가 was about 말이 안 되죠. 자, about의 품사가 전치사면 앞에 무슨 사를 명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ow 말고 명사인 what the story was about. 어떻게 그 이야기가 대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에 대한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맞죠? 예. 이제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여기 about 대신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 이야기가 어땠어? 이런 말을 할 때 what the story was like. 자, like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품사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때? 이러면 how the story was like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좀 똑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how의 뜻이 뭔지를 잡으셔야지 된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말고. 자, 그다음 두 번째 this occurs 이러면 이제 주어고 동사는 occurs예요. 그럼 occur라는 동사도 시험에 요새 되게 자주 나왔어요. 요새 자주 나오고 있어요. occur가 자동사라는 거.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할 수 없죠. 되게 뻔한 이야기예요. occur의 뜻이 뭐니까 발생하다. 발생하다가 자기가 그냥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그냥 빵 하고 발생한다니까 발생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한다 이래야지. 이것이 발생되었다. 한국말은 괜찮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발생했다. 이래야지 발생되었다. 우리가 그러진 않는 것 같죠? 하여튼 영어로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다라는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occur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어로 자, 교통사고가 어디 영동대교 어디에서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습니다. 괜찮은 것도 같은데. 그렇죠.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에게 영동대교 어디에서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우리말에서 능동 수동 처리하는 것과 영어에서 능동 수동 처리하는 느낌 되게 달라요. 네. 영어에서는 be occurred라 그러면은 이러면은 바로 궁금한 게 by somebody 이렇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행위자.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누가 교통사고 일으켰냐? 그 누가 짜서 한 거냐? 일부러 한 거냐? 교통사고는 저절로 자기가 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는 교통사고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교통사고가 빵 하고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게 빵 하고 일어나는 건데 왜 누구에 의해서 됐다는 듯이 얘기를 하느냐. 말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사다, 타동사다, 능동이다, 수동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핵심을 알면은 something was occurred by whom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꾸 묻고 있는데, 자, 이 일은 그냥 빵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니까 궁금한 거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난다. 궁금한 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셋 중에 하나를 말해야죠. 이 일이 일어난다. 무엇을?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when이라고 하는 언제, 시간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언제 발생을 하냐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자, 주어는 a speaker or writer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a speaker or writer 주어를 찾고 나면 항상 뭘 찾아야 되고요? 동사를. 그래서 이게 동사인가 봐요. 딱 이러자 여기서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채주셔야 알아봐 줘야 돼요. 자, 왜 틀렸죠? uses s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뭐였는데? A speaker or writer. 자, or로 연결한 말은 주어 가까이 있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수를 맞춰요. 그러니까 a writer에 맞춰야 돼요. a writer는 어떻게 use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 거죠. 자, 그럼 3번에 there are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there are하면 동사가 아니까 주어는 복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data예요. data. 그럼 data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잠깐만, 이거 복수인 거 공부를 해야지 알죠. 예, 원래는 이제 이 data라는 단어는 좀 문제가 있는데 사전을 보면은 복수로도 나오고 불가산 명사로도 나와요. 자, 뭐로도 하고 뭐로도 한다고요? 복수로도 쓰고 불가산 명사로도 쓰고 information처럼 불가산으로도 쓰고 사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원칙은 자료 하나는 data가 아니라 datum 이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um으로 끝나는. 근데 이것에 이제 복수형을 datums 하지 않고 data 하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게. 그래서 이제 불규칙 변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명사 중에 불규칙 변화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 불러보세요. 불규칙 변화하는 명사. curriculum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im으로 끝나요? curriculum. um으로 끝나는 게 단수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curriculum이 여러 개면 그럼 curricula. 예, 똑같이 A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alumnus. 그 단어 너무 어려워요. alumnus라는 건 동창이란 단어인데 US로 끝나는데 단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I로 바꾸면은 복수가 되려면 alumni라고 I로 바꾸면은 그걸 복수 취급해야지 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phenomenon 뜻 현상. 걔가 phenomenon이 단수인데 복수가 되면 phenomena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이제 analysis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analysis 분석인데 뭐 분석들이다 이러면 analysis SES 이렇게 바뀌는 건 굉장히 단어가 많기 때문에 stimulus 하면 stimuli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불규칙 변화형을 갖는 명사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fish 같은 경우 그렇죠. fish가 단복수 동형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레파토리를 갖고 있는 게 문법 공부를 한 표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이제 보셔서. 자, 그러면 data는 그래서 복수형이다. 그럼 there are가 맞다. 그 다음 that 다음에 tell에 s를 안 쓴 것이 맞다. 그 다음에 tell 구조가 tell somebody 대절. 좋다. 그럼 이제 이 data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environment가 이게 주어져. 그 다음 동사는 can and does 이랬고요. can and does affect 이거는 강조하려고 다시 쓴 거니까 여기다 s를 또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제 can을 어떻게 읽었어요? 가능하고 그다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 affect 다음에 직접 대상이 나와야 돼요.
affect 다음에 명사를 바로 써야지 어디에라는 이런 말 불필요하다고요. affect는 이제 파워드 500개 표제에 워낙 많이 쓰고 대상을 바로 써주셔야지 돼요. 한국말로는 어디에 이러지만 to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intellectual도 역시 파워드 500개 표제어예요. 뜻은 지적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적인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두 가지 뜻 다 있어요. 사전을 보면 파워드에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intellectual을 찾아보면 형용사로는 지적인, 명사로는 지성인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뭐겠어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자, 명사일 수가 없는 이유는 지성인은 가산명사예요, 불가산명사예요? 가산이죠. 예. 근데 지금 앞에 한정사가 없고 뒤에 s가 없다는 건 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형용사고 그 다음에 뒤에 또다시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명사 이렇게 나와줘서 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intellectual하고 cognitive한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맞아요. 맞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이게 답이고 이게 여기는 어떻게 틀렸나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cognitive이라는 형용사를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실 텐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 인지적 뭐 지적인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 intellectual은 파워드 표제어로 나와서 거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intellect 같은 걸 아실 것 같아요. 지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intelligent 예 그런 intelligence. 근데 요거는 많이 어려워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인식하다라는 동사 R로 시작하는 recognize 있잖아요. 이때 COGN이 동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GN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G하고 K하고 C하고 이런 거 스펠링 호환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know에서 GN이 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왜 무시하다라는 동사가 알아주지 않는다 이럴 때 ignore 이렇게 단어 만들잖아요. 여기서 이게 알다고 I가 부정어다 이런 걸 사용을 하면 COGN이 어디서나 나오면 잘 안다, know well 이 말이니까 그럼 cognitive이라는 말은 그런 이제 아는 뭐 인지적 뭐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Puritans 읽을게요. S가 붙었어요. 자, 품사 뭐란 얘기예요? 명사예요. 예. 자, 주어죠. Puritans and Quakers가 주어고 그다음 동사는 regarded something as something. 이를 대상을 대상 보어로 여겼다라고 하는 문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시제 과거라서 수 확인할 필요 없고 형용사 있었어요. personal that as a sin. 좋네요. 쉼표 다음에 views 이랬는데 view의 뜻이 뭐니까? view의 뜻이 관점 혹은 견해. 어때요? 견해. 이게 견해라는 말로 보는 것은 즉 견해가 나왔잖아요. 아까. 앞문장에 무슨 단어? 여러분 앞문장에 견해 regard. 그렇죠? 그러니까 views라는 말을 regard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견해. excessive personal that이라고 하는 건 개인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건 죄다라고 하는 그 견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view라는 말이 앞에 있는 regard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있는 쉼표를 동격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얘기와 앞에 내용 전체가 같다는 거죠. 자, 이 견해들은 가로 열고 무슨 사절의 시작일까요? 형용사절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 wer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렇죠?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뭐란 얘기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이야기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이제 views 대신에 얘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견해들은 폭넓게 그리고 확고하게 were held, 붙잡아졌어요. 견해가 붙잡아요? 견해는 붙잡아져요? 붙잡아지죠. 사람들에 의해 붙잡아져요. 그 견해들이. 언제까지 붙잡아지냐면 그 다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해보죠. Relatively recently. recently. 전치사 다음에 부사를 쓰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시간 부사는. 최근까지도 하면 until recentl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이래야지 최근까지도 상대적으로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지금처럼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옳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주어 동사 이렇게 따라오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주어는 Canadian
Canadian author Margaret Atwood's selected poems. 자, 주어는 Canadian부터 시작해서 poems까지 이렇게 주어를 깔끔하게 볼 줄 아느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 사람의 selected poems가 이랬으니까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published 어때요? 시들이 출판한다, 출판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출판했다가 아니라 출판됐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가 워 이렇게 넣어야죠. 이제 복수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시제 처리해서, 자, 그다음 두 번째 major application of the science of logic.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application인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컴퓨터의 어떤 뭐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동사 원형이 apply의 뜻이 두 가지 뜻.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아마 apply가 나오는지 applicable이 나오는지, 그렇죠. 거기 리스트 보면 있습니다. APPL까지 들어가는 말로 있을 거예요. apply 기본적인 뜻은 적용하다 혹은 지원하다. 이게 두 가지, 신청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논리 과학의 이랬잖아요. 그럼 논리 과학의 적용 아니면 신청? 적용 이래야죠. 자, 그럼 논리 과학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기 잡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푼 문제들을 굉장히 논리를 써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추측이 되고 확인하고 뭐 배제하고 이런 것들 어떤 스텝들이 나오고 상당히 라지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적용이 도와요, 도움을 받아요? 그런 것의 적용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아니면 적용 자체가 누구에 의해 도움을 받아요? 도와주죠.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뭘 돕냐면 help 다음에 distinguish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is가 아니라 원래 has였던 거예요. has helped. 도와왔다. 그다음에 뭘 하는 걸 도와왔냐면 옳고 옳지 않은 추론을 구분하는 것을 도와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추론이라는 중요 명사. reasoning, 추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reason, 원인을 따지는 것. 이게 이렇구나. 원인이 이거겠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게 이제 reasoning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reasoning이에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할 때 너무 reasoning이 없어요. 너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도 많이 하셨죠? 선생님한테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그게 왜요? 그냥 그런 거지. 시험에 많이 나와. 뭐 무슨 왜 영어에서 이유를 물어? 뭐 이런 거. 영어가 암기 과목이지. 뭐 이런 게 reason을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추론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help란 동사가 영어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된다? help somebody 동사. 근데 여기다가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 somebody조차 생략을 하여 help 동사 원형을 직접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구조가 뭔지 이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동사 원형에 나오는 게 되게 낯설고, 뭐 수동태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올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당황을 막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이유에서 그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3번 on one time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on one time? on one time 어때요? 그러니까 time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on one time이? 한 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그러니까 on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올려놓을 때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옛날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on이 아니라 그때 이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때때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슨 times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느 게 어울려요? 옛날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어. 저때 그랬고 요때 그랬고 요때 그랬고 전치사 at. 그러니까 time하고 on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on은 언제 쓰냐면 그런 있잖아요. 왜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췄다 그럴 땐 정시에는 on time 이렇게는 하죠. 그리고 적절한 시간 여유 있게 할 때는 in time이라고는 하죠. 근데 이때 저때 이럴 때는 전치사 s 써야 된다는 거. 토플에 나왔던 문제인데 동일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At one time, Manchester, New Hampshire was the home of the most productive cotton mills in the world.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니까 at one tim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Central Georgia, 여기는 장소부사. 이제 주어 시작해요. archaeological, 지리적 evidence, 동사는 indicate. 자, 주어가 evidence라는 불가산 명사고
동사는 불가산 명사에 맞게 s를 잘 써줬어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자 주어는 Native Americans 그 다음에 동사가 first inhabited 했는데 inhabit이란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온다. 왜냐하면은 in을 쓰지 않는다. 자, inhabit은 거주하다라는 말인데 뒤에 장소를 바로 명사로 밝힌다. 그래서 the area 그 지역을 거주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13 centuries ago에서 이제 뭐 그 한참 옛날에에 맞게 시제 과거가 잘 나와주는 그래서 이 문장에 맞다는 거예요. inhabit 하고 우리가 거주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live 말고 reside 이런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reside 다음에는 in을 쓰나요? 안 쓰나요? 예, 그러면 되게 우리말로 똑같이 해석이 돼도 그 한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의 무슨 단어는 서로 그냥 대략 비슷한 말일 뿐이지 이것과 이것이 똑같진 않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예, 우리말에서 우리가 언니라고 말을 할 때 그 한국어의 언니가 영어로 sister인 것 같지만 영어의 sister는 진짜 같은 그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한테만 sister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언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언니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나이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별 사람을 다 언니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대략 비슷한 것이지 완전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살다 이것도 살다라고 대충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HAB라는 스펠링의 뜻은 붙잡다고 그 다음에 SID의 뜻이 sit. 이걸 알면은 자 이게 앉다니까 그 다음엔 in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죠. 앉다 어디에 이게 필요한 거고 얘는 붙잡다니까 in이 필요 없죠. 붙잡다 궁금한 거 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occupy처럼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장소를 대상으로 갖는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문제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한다는 게 영어 공부 특히 그러니까 옛날부터 들었는데 계속 헷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be used to를 헷갈려 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by하고 until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oppose하고 object 중에 어디에 to를 쓰는지라는 얘기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lie하고 lay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시험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 아는데도 들어도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그 많은 세월을 그랬다면 앞으로 또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inhabit은 그 설명을 이렇게 하면 inhabit은 타동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inhabit 타동사라고 들어봤자 잊어먹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헷갈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reside 다음에는 in을 쓰고 inhabit 다음에는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우리가 듣고 들었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면 다 헷갈리기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런 설명으로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이제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옛날하고 똑같이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은 다 알죠. 그거야 선생님 해설도 보셨을 거고. 자 영어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우리한테 지금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reside의 side의 뜻이 뭐고 sit 그 다음에 inhabit의 habit은 hold 그럼 hold 다음에는 명사를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앉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았는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니 뭐가 됐든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지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말이 무슨 아무런 임팩트가 없잖아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임프레시브하게 공부를 해줘야지 그 효과가 있다. 우리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영어 공부들이 굉장히 효과적이 못했다는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둘 중에 어디에다 to 쓰죠? 여러분 oppose하고 object 사이에
object to 여기다가 쓰죠. 예, 그러면은 이제 eject가 던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던지다 그러면은 어디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생각하시거나 t로 끝난 다음에 t를 쓴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아니면 pose의 뜻은 nota하기 때문에 nota 다음에 to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nota다 put something on something, put something in something 이렇게 되지 put something to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뭔가 이런 이유들을 좀 가져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자고. 자, 그러면 이제 4번 총 7문제가 있는데 해버립시다. 예, 해버립시다. 좀 참고. 자, 먼저 헤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에서 헤드가 나오면 딱 떠오를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헤드를 보자. if, 그렇죠. 가정법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그러면 이제 헤드 주어 be PP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파트 부품들이 더 일찍 도착을 했더라면 우리가 we could have been able to complete 주어는 we고 동사는 could have been able to complete 얘가 동사죠. 예, 앞에는 다 조동사였어요. 가능한 바 그러니까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했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 나왔네요. 자, on time 뜻 정시에 아까 그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할 때는 뭘 써야 되죠? at one time 이렇게 해야 돼요. 때때로 할 때는 at times. 때때로는 찍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at times라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문장은 맞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전형적인 시험에 완전히 나오는 그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 생략하고 head 앞으로 빼는 거는 그냥 보면은 나올 문제죠. 그냥 출제 포인트가 아주 분명히 보이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또 그렇네요. should 뭐죠? 가정법. 그리고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주어 앞으로 나오는 단어는 3개밖에 없어서요. 자, had와 should와 were.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 아 가정법 물었구나. 주어는 would고 그래서 가정법에서 should는 거의 혹시라도 이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그 상처가 inflame 되면 그 inflame 꽤 괜찮은 단어니까 뜻 염증. 염증이 나면 막 후끈후끈 불길이 나는 거. 그래서 염증이 나면 call me at once. 당장 전화를 해라. 자, 그러면 또 맞고 그다음에 on no account 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no account, on no account라는 품사는 뭐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품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명사 전치사를 붙이면 무슨 사거나 무슨 사.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죠. 그럼 on no account의 뜻은 어떤 설명을 해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 어떤 설명을 해도 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부정부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단호하게 부정부사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도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부정부사로 시작하면 도치를 한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 부정부사인지 눈치를 채줘야 되죠. 그래서 on no account하고 그 다음에 must strangers가 주어고 be let in 해서 들어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under no circumstances 이랬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이랬어요. 자, 그러면 품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역시 부정부사. 그러면 뒤에 도치 를 안 했군요.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 프랙티스가 아마 지금 몇 문제 있는 거죠? 3문제. 예, 할게요. She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She runs 이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런 동사도 그녀는 뛴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 뛴다는 거예요? 시제가 뭐예요? 지금이에요? 아니고 규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예. She runs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뛰면 뭐라고 해야 되죠? She is running 이렇게 해야 돼.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she runs 한 다음에 평균적으로라고 말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쓴 것은 평균 일반적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평균적으로는 전치사 on average. 그러니까 on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준다. 그러니까 s는 찍는다. 이건데 이제 숫자를 놓고 곳에 이제 중간쯤을 맞춘다라는 말이 아마 average하고 on이 그런 뭔가 on이라는 말이 s에 비해서 s는 뭔가 좀 날카롭고 그 다음에 on은 좀 둥글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S는 이렇게 찍는 거니까, S랑 꼽는 거니까, 화를 해가지고 aim 뭐라 그래요? aim 활 시위로 가서 at. 이러니까 S는 항상 아야! 이런 느낌이 좀 있고, O는 좀 둥글둥글하다고요. 이게 계속되고, 계속이 이제, 우리가 계속하다를 뭐라 그래요? go on 이러잖아요. go on, keep 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on이 뭔가 좀 둥글둥글해요. 그게 이제 평균 값을 냈다는 것은 찍었다기보다는 여러 개를 놓고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면적을 만든 느낌 그런 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했었는데 요새 들어서 보면 on의 그 좀 약간 둥글둥글한 그것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함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오늘 표현 좀 그게 그렇게 이게 좀 발전하면 설명이 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여튼 이 정도 표현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average 앞에 전치사 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on average 이거는 종종 묻는 표현이고 평균 15 miles a day 해서 하루에 이럴 때 S 빠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15 miles라고 S에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whatever the circumstances, whatever the weather 이러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운 것에 따르면 whatever는 종속 접속사지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단어 다음에 명사만 나와버리면 얘가 무슨 사란 얘기예요? 전치사.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면 전치사란 얘기잖아요. 근데 whatever는 원래 종속 접속사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틀려 보이죠. 그러나 되게 해석은 잘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건 날씨가 뭐건 해석은 참 잘 되죠. 중간에 동사만 하나 넣어주면 되죠. 자, 무슨 단어? Whatever the circumstances are. whatever the weather is. 이렇게 뻔히 안 써도 알만한 얘기는 안 써도 되죠. 그쵸? 예.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럼 everybody who goes into this region. 자, 그러면 주어가 everybody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으셔야 돼요? 네, 주어가 나왔으니까 그다음 바로 뭘 찾을 준비를 하시고 동사를 찾을 준비를 하시고 동사는 쉼표 다음에 i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어 한 단어 다 봐야 되니까 everybody를 who로 받은 거 좋아요. 그다음에 goes에 s를 쓴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into this region 아주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그다음 whomever의 am은 언제 쓰는 거예요? 나 대상격, 나 목적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주어가 they, 다음에 동사가 are,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보어를 써야 돼. 그렇죠? 무슨 격 보어? 주격 보어. 주격 보어를 whomever라고 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whoever. 동사가 타동사여야 대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비동사는 연결동사이기 때문에 주격보를 갖게 되는데 비동사 뒤에 me라든지 힘이라든지 them을 쓰지 않잖아요. I am 힘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군요. 그러니까 he is 힘이 아니라 뭐 that was he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he라고 that was he라 그래야지 that was 힘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남자였어 이러면 he라고 해줘야죠. 주격보니까.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이 목적격 이거 쓰지 않는다는 거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he moved carefully over 이러면은 자, he moved라는 동사는 자동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이걸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됐습니까? 예. 그럼 what 다음에 명사절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what 이하를 넘어서 조심스럽게 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떤 구조물이 나와야 돼요. what은 스스로 명사예요. 종속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를 넘었는데 그 뭔가는 남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partition wals라고 하는 이제 38선 같은 그런 구획을 나누는 벽들이 있었겠죠. 그 벽 남는다. 그러면 벽은 전체고 남은 건 부분이겠죠. 그러면 부분과 전체를 연결할 때 전치사 of를 쓰죠. of에서 온말. 예, 그래서 이 전체로부터 남은 것 이렇게 돼야 되죠. of는 of처럼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니까 원래 벽이 있었고 그 벽이 아마 무너졌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남은 것을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넘었으니까 말 잘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보죠. he 소리 내보시면 he moved carefully over what remained of partition walls. 말이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whichever fitness classes you opt for 이러는데 자, 종속절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부사절 이렇게 나오도록 공부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자, 여기 ever를 붙인 건 every에서 이제 스펠링 빠지면서 의문사랑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ever를 이렇게 이 절의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절의 주어. 자,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것의 주어 you. 동사 opt for. 그러면 opt for 다음에 for란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사가 whichever fitness classes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whichever가 이게 이제 의문 한정사. 이제 어느 것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whichever fitness classes 전체가 여기 우리 동네 fitness classes가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얘든 쟤든 어느 게 됐건 간에 네가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이렇게 된 거고 선택하다라는 동사 opt와 for가 어울린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든 간에 그 다음에 주어는 trained instructors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are there 거기에 있다. 뭐 하려고 있냐면 to help you. 그래서 말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opt 다음에 for를 쓰는 게 맞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답이 뭐였어요? 틀린 게 2번. 그러니까 2번은 확실히 틀리다는 걸 아시는 게 그게 낫죠. 예? opt 다음에 for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whomever의 M이 나 무슨 격 대상격 이러는데 비동사 다음에 when 대상어 이렇게 나가는 그건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opt 다음에 항상 for를 쓰나 사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opt 말고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희망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hope for. 그거랑 마찬가지 경우겠죠. 자 그 다음에 practice 2. Now, however, the energy risks. 그럼 이제 항상 이런 게 나오면 밑줄 문제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주어 동사를 찾아주시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energy risks다. 그 so apparent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를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 어차피 밑줄도 없었고요. 그다음 동사는 have created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줄 안 그은 부분에 복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energy risks 이렇게 한 거는 맞잖아요. 이런 걸 확인해서 플러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내용상 energy risk는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지금 허리케인이 치고 가서 이제 그 석유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다는 건데 위험 하나 아니면 여러 개. 여러 개겠죠. 내용상도 어울리고 그러면 딱 맞다고 표시해 놓고 have created both the urgency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했는데 opportunity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뜻이 기회. 그리고 opportunity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to 혹은 for somebody, to 동사. 예. 이게 이제 opportunity 다음에 항상 이제 뭐뭐 할 기회라는 할이 영어로 to니까 to 부정사의 주어를 밝히는 for 이런 것들 짝을 이룬다는 걸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꽤 하시는 걸 좀 보셨을 텐데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뭐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가지고 이걸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잘 따라오다 보면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띡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달씩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opportunity 다음에 for라든지 to라든지 이게 나온다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은 for가 나오는 이유는 to 부정사의 주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for the nation's leaders 좋고 to respond appropriately 하면 적절하게 반응할 기회를 제공한다까지는 맞았어요. 그다음에 the government must capitalize 다음에 오늘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안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퀘스천으로 만들겠어요. 그렇죠? 아까 opt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for를 쓴대요, 안 쓴대요? 써요. hope처럼. 예, 이렇게 기억하면 좀 낫죠. 자, 그러면 물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겠고 capitalize on이 맞는지 안 capitalize something인지 capitalize on something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잖아요. 놔둬놓고 그 다음 이걸로 가볼게요. and it must do so 해서 it은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앞에 있는 요걸 받아요. 그래서 capitalize 해야 된다 하고는 in a way 까지는 좋은데 when such 자, such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search가 그런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래야지 방식으로 그런이 아니죠. 예, 그러면 in 어떻게 바꿔야 될까? In such a way. 아까 마치 이제 최근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영어로 until relatively recently 이래야 되는데 until recently relatively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틀리다. 그러니까 capitalize 다음 전치사 오늘 쓰는구나. 이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돈을 벌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다인데 수익을 얻을 때는 on이라는 전치사가 어울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on의 핵심은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죠. 거기 딱 붙어서 자꾸 자본화 시켜야죠. 자, 그리고 capitalize 대신에 더 쉬운 말로 cash in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때도 on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 놓고 계속 거기서 이걸 돈을 만든다.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아까 여기 보니까 맨 밑에 vulnerable이라는 형용사 나왔어요. 아까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을 얘기하면서 취약한이라는 형용사 vulnerable 말했던 거. 이런 단어들이 뭐 이게 밑줄은 안 걷지만 어느 때고 여기에 밑줄을 그을 수가 있죠. 예, vulnerable 다음 전치사 to.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할 때 꼼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아시죠? 그쵸? 근데 그 말은 알 텐데 학생들 참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애정이 없어서예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좋아해야 꼼꼼히 할 수가 있죠. 좀 재미있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영어를 싫어할 이유가 있는 건가? 자, 3번. The programs on public television. 그 프로그램들, 공영방송에 나온 프로그램들이 are generally superior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또인가요? 아까 언제 나왔냐면 선택항에 단어 4개가 전부 슈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그게 아마 잠깐만요. 감시, 경찰, 그 경찰 responsibility를 얘기할 때 감시 영어로 surveillance 그게 답이었는데 그거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가 superiority 우월성이었고 다른 하나 supervision이었나? superficiality 이런 것도 하나였고 뭐 그럴 때 나왔던 superiority 그걸 낳은 이제 형용사 superior예요. 반대말로 열등한 이런 단어 있어요. inferior.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우월한데 in educational content 교육적 내용 면에서 우월하고 그 다음에 여기 to라는 전치사는 시험에 이것 때문에 아마 낸 거겠죠? 자, to가 맞다는 것 때문에 뭐를 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then을 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 앞에 무슨 단어? superior. 자, superior, inferior, senior, junior 이렇게 라틴어에서 기원한 원급 형용사는 없고 차등 비교만 있는 이런 몇몇 단어들은 비교 대상을 모로만 to로 소개를 하지 then을 쓰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to the programs on commercial television에서 나머지는 맞고 다음에 we have only 3 days to practice. 자, 연습할 좋죠? 여러분 연습할. 자, 단지 3일만 가지고 있다. 좋아요. 다음 언제까지냐면 언제가 끝이냐면 the band concert까지 3일이 남은 거예요. 다음 그러나 잠깐만 3일밖에 없는데 앞에만 요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I forgot to have my uniform repaired 하면 have something 다음 VED 자, my uniform이 repaired 된다. 그러니까 have 대상, 근데 대상이 사람이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겠지만 대상이 uniform 같은 뭐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수리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딱 맞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referring to your request 이렇게 갈 때 자, refer to 같은 이런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은 딱 해석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refer to A as B 이렇게 띡 외우고 말아요. refer to A as B, A를 B로 칭하다 이렇게 외우고 마는데 그걸 좀 깊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참고문헌 영어로 뭐라고 해요?
reference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refer는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말에서 저 글을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 뭐 그쪽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해주는 좀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쪽을 이것을 참고할 때 이런 정도의 말을 refer to something 거기 가져가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참고하고 봤다는 얘기죠. 그럼 refer to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에 참고하여 이렇게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당신의 request를 참고한 자, 사람. 자, 자기가 이제 참고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request의 날짜가 July 13th. 근데 주어가 the matter. 주어가 the matter is. 자, refer to 한 사람. 주어는 the matter is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realizing의 주어는 사람. 깨달은 자가 사람일 테니까 realizing how they had failed. 걔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딱 깨닫고 나서 그럼 주어는 I 이렇게 되는 건 맞는 거죠. 나는 후회하는데 자, 후회하다 다음에는 to를 쓰느냐 ing를 쓰느냐 그걸 물었겠죠. 자, 후회하다 다음은 ing. 자, 후회하는 활동은 이미 한 일이니까 할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taking part in the program 나머지는 딱 맞다. 것일 거고 여기까지겠네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문법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지금 본 여러 가지 문장들은 거의 1, 2, 3, 4 중에 틀린 거 찾아라 하는 거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착실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뜯어보면 그러니까 뭐 realizing 할 때 또 referring to 할 때 주어가 사람이다. 그래서 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좀 보이긴 보이지만 또 superior 다음에 전치사 to 써라. 그런 거 보이긴 보이지만 딱 그것만 물어보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순위, 시제니 온갖 것들을 이런 문장에서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분차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 독해지문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시간을 좀 잘 확보를 해서 이 독해를 그렇게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좀 지금 그렇게 길게 읽기는 좀 어렵겠지만 샘플은 보여드릴게요. 독해 지문을 읽을 때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읽듯이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돼요. 문법 문제를 보듯이. 그러면서 확인하고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 특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에 보면 반에 영어 꽤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 중에 그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이렇게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여기 S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맞추는 애들이 한 3분의 2 정도고 3분의 1 정도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읽는 애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들 대부분 이미 어릴 땐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영어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를 따라줘야지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10분 이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내는 건 제가 12시에 끝내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고 12시 15분? 그럽시다. 1시 15분. 1시 15분. 그렇게 할게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